우리가 빛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자, 빛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뭘 볼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렇죠? 예. 우리가 뭘 보려고 하면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되겠죠. 또 빛은 때로는 직진하기도 하고 휘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렌즈라든가 거울 이런 걸 통해서 보면 또 그 안에 어떤 빛의 작용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가지고 놀던 렌즈도 있을 것이고, 자, 이런 빛이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렌즈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빛이 어떻게 나가는 방향이라든가 보이는 면이라든가 보이는 양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죠. 자, 그런 빛은 과연 뭘까요? 낮에는 빛의 주요 원천이 태양이죠. 그 다음에 하늘의 밝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또 다른 것으로는 또 불꽃 같은 것도 빛을 내고 있죠. 오늘날에는 그 전구의 필라멘트라든가 유리의 플라즈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이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전자의 가속 운동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정리된 의미로 보면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들에 의해서 발생되고, 즉 전자가 관계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이 어떤 형태로 전자기파의 형태로 전달되는 에너지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빛 에너지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 빛은 전자기파의 형태인데 이 안에는 수많은 다양한 파장대의 빛의 종류를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을가짜 볼시자에서 가시광선이라고 그러죠. 가시광선 영역은 전체 중에서 아주 일부분인데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 약 380 나노미터에서 750 나노미터 영역대의 빛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나노미터라는 이 파장의 길이는 1미터를 10의 구승등분한 거니까 상당히 간격이 좁은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특히 이제 이 빨간색 파장 바깥쪽을 적외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보라색 바깥쪽을 자외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적외선 쪽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길고, 그렇죠. 자외선은 적외선보다 파장이 짧습니다. 에너지 측면을 보게 되면은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파장이 짧은 거, 파장이 짧다란 말은 동일한 시간대에 훨씬 더 많은 진동을 한다. 그래서 파장이 짧다. 이거는 곧 진동수가 크다. 진동수가 많다. 그래서 진동수가 많을수록 에너지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크죠. 그래서 파장대별 에너지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위에 그림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즉 파장이 짧을수록, 즉 진동수가 많을수록 에너지가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에너지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 우리는 공간이 텅 비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늘을 봐도 텅 비어 있는 것 같고, 그 이유는 주변의 모든 공간에 퍼져 있는 전자기파를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일부인 파동의 일부인 빛은 볼 수가 있기는 하죠. 그러나 빛은 전자기 스펙트럼의 극히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죠. 우리는 주위에 항상 존재하는 마이크로파, 이런 라디오파 이런 존재를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비롯해서 우주에 대한 첫 인상은 사실 물질과 텅 빈 공간이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파동으로 가득 찬 그러한 파동의 바다고, 어쩌다가 건물이라든가 우리 사람과 같은 그런 책상과 같은 그런 응집된 물질이 있을 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돈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빛의 이러한 기본적인 전자기파의 성격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고요. 기본적으로는 아무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기파 형태로 전달되는 에너지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빛을 이야기하려면은 빛을 내는 물체, 즉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 그걸 우리가
광원이라고 하는데요. 광원. 이런 광원은 예로는 뭐 당연히 태양이 광원이겠죠. 전등, TV, 뭐 컴퓨터 모니터 이런 것들이 광원이죠. 우리가 이제 광원을 본다라는 뜻은 광원의 빛이 직접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광원을 본다 이런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스스로 빛을 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또 보는 경우가 있죠. 이런 거는 광원에서 나온 빛이 어떻게 돼서 반사돼 가지고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태양이 바나나를 이렇게 비추죠. 비쳤을 때 우리가 바나나가 노랗게 되는 것은 여기서 반사된 어떤 그 파장대 빛들이, 즉 여기서는 이제 빨간색 파장하고 그린색 파장이 만나가지고 합성에 의해서 노란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지구에서 달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달이 반사를 해가지고 그걸 보는 거고, 거꾸로도 달에서 지구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태양에서 오는 광원, 그 빛을 지구가 반사해가지고 그것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빛은 얼마나 빠른 그 진행 속도를 가지고 움직일까요? 보통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를 초당 30만 킬로미터 이동한다. 정확히는 뭐 29만 블라블라 이렇게 되는데 대략 약 30만 킬로미터로 이동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물속을 통과할 때에는 이 빛은 진공 속에서의 빛의 속도보다 약 그 75% 정도로 줄어들고, 물론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유리의 경우는 약 67% 정도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광속의 약 40% 정도로 속도가, 빛의 속도가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그림은 이제 유리를 통과하는 빛인데, 빛이 유리에 부딪히게 되면은 유리의 유리에 입사된 빛은 이 유리를 구성하고 있는 분자의 진동을 막 일으키게 돼요. 진동을 일으키게 되면은 그 연속적으로 이제 그 진동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빛 에너지가 흡수되고 다시 또 재방출되고 흡수되고 재방출되면서 원래 유리의 반대편으로 빛을 가게 되는데, 이때 유리가 공기 중에서 진행되는 속도에서 유리에서 시간지연 효과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실제로 공기 중에서보다 이렇게 유리를 통과하면서 각 그 원자들의 진동과 그 다음에 흡수와 방출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 지연이 일어나기 때문에 빛의 속도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의 중요한 그 특징 중에 하나로 빛의 직진성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빛이 똑바로 가는 걸 우리가 직진성이라고 그러죠. 기본적으로 빛이 균일한 매질 속에서 곧바로 나아가는 현상을 우리는 직진한다, 빛이 직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의 직진성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기구로 바늘구멍 사진기 같은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늘구멍 사진기에다가 작은 구멍을 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반대편에, 그 구멍의 반대편에 어떤 상이 맺힐 수 있는 약간 불투명한 유리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또 뭐라 그러죠, 기름종이 같은 걸 대보면은 그 구멍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상이 이렇게 물론 뒤집어서 된다, 이거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은 상이 맺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바늘구멍 사진기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이 빛이 직진하는 현상을 우리가 그림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르세 미술관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파리에 있는 거기 오르세 미술관에 들어가가지고 조각상이 있고 오른쪽 편에 가보면은 르누아르 그림이 많이 있는데, 그 그림 중에 그 그네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신사가 그네를 타고 있는 소녀를 이렇게 보니까 수줍은 듯이 눈을 못 마주치고 다른 데 방향을 보고 있는 그런 걸 표현한 거죠. 그런데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신사가 입은 양복 뒤편에 뭔가 좀 희끗희끗한 것들이 보이죠. 이게 뭐냐? 이것은 이제 그 나무들이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나뭇잎이 있으면 이 사이로 빛이 들어와가지고 마치 바늘구멍 사진기처럼 이렇게 그 빛이 직진해가지고 상이 일종의 태양의 그림자라고나 할까요? 이 상이 신사의 등에 맺힌 겁니다. 빛의 직진성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본다라는 뜻은 사실은 그 물체가 반사하는 빛을 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빛이 반사를 했다 이런 것들은 하여간 빛이 온 거잖아요. 이동한 거잖아요. 빛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우리 눈에 효율적인 경로를 택해서 직진하는 현상을 보게 되는 걸 잘 설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1650년경에 소위 페르마의 최소 시간의 원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페르마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다. 그거는 알 거예요. 예를 들어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든가 유명한 정리가 있죠. 이분이 빛의 직진과 경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최소 시간의 원리입니다. 먼저 용어로 정리해 보면 빛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진행할 때 취할 수 있는 모든 경로 중에서 시간이 가장 적게 드는 경로를 취한다. 이게 페르마의 최소 시간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그림에서 A하고 B라고 하는 두 점이 있고 A에서 B까지 가는 빛의 경로 중에서 가장 적게 드는 경로는 당연히 A에서 B로 가는 직선 경로가 가장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경로겠죠. 그런데 여기다 조건 한번 달아보세요. 어떤 조건? 이 거울을 거쳐가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붙인다면 그 해답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A에서 거울면까지 가는 가장 짧은 경로를 따르고 이 경로 가장 짧겠죠. 그다음 반사된 것이 B까지 간다. 이래 버리면은 그 경로를 보면 거울까지는 거리는 짧지만 이 경로가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조금씩 옮겨간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 거리는 조금 늘어난 것 같지만 여기까지 가는 거리는 또 짧아졌죠. 그렇다면은 가장 짧은 경로는 뭘까? 이걸 생각해 보면 이걸 우리가 이 그림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빛은 지금 거울면을 통과해서 B까지 가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이때의 가상의 B하고 이 대칭점, 이 선의 대칭인 요 B-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A에서 B로 가는 것이 A에서 B-로 가는 직선 경로를 따르는 것이 가장 짧은 경로가 되겠죠. 이렇게 기하학적인 추론을 해보면은 A에서 일단 C로 갔다가 이만큼의 거리인 그죠? C에서 반사된 이 경로가 가장 짧은 경로겠죠. 즉 다시 말해서 거울면을 지나야 된다면 반드시 지나야 된다면 이 경로가 가장 짧은데 이거는 가상의 선이니까 이것과 대칭인 이 B점. 그래서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가는 이게 가장 짧은 경로인데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반사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다시 말해서 항상 A에서 B가 각각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각각에서 가장 짧은 경로는 대칭점을 찾아서 이렇게 그거를 있는 가상의 선을 얘기했을 때 지나는 시점을 찾아서 이것이 B까지 연결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각과 이 각이 항상 일정하죠. 그죠? 즉 반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입사광선이 들어온 여기서 거울면에 수직선을 그려놓고 법선을 그려놓고 입사광선하고 법선과의 각도를 우리가 입사각이라고 한다면은 입사각과 거울면에서 반사된 이 반사각이 같은 것이 가장 짧은 소위 최소 시간의 원리를 따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빛의 경로, 이 빛의 반사도 페르마의 최소 시간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정반사는 표면이 매끄러워서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고 남반사는 표면 자체가 이렇게 꺼끌꺼끌해서 각각의 표면에서 막 이렇게 흩어지는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이게 막 섞여버리는 거겠죠. 이런 걸 우리가 난반사라고 합니다. 빛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빛은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어떤 경계면이 서로 다른 경계면 예를 들어서 공기 중으로 가다가 물로 갈 때 다르죠. 그 매질이 공기와 물이 만나는 경계면에서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빛의 진행 방향이 꺾여서 진행하는 과정을 우리는 굴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굴절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공기 중에서를 1로 한다면은 물은 약 얼마예요? 1.33 정도로 그러니까 약 75% 정도의 그 빛의 속도가 떨어진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진행되는 것이 느려지고 그걸 우리가 1.33이라고 한 거는 그 느려지는 것 때문에 굴절이 일어난 정도다. 그래서 굴절이라고 합니다. 이 굴절이 일어나는 것을 한번 비유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구조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허우적대고 있어요. 물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빨리 가서 구해야 되겠죠. 가장 빨리 가는 것은 A와 B를 직선으로 있는 게 가장 빨리 가는 걸까요?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는 빠르게 가겠죠. 그런데 헤엄치는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달리는 거하고 헤엄치는 거하고 누가 더 빨리 갑니까? 달리는 게 빨리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게 되면은 실제로 바닷가까지는 해안가까지는 먼저 도착하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가는 헤엄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최소 시간의 원리에 벗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가능한 한 빨리 갈 수 있는 경로, 빨리 달려서 헤엄치는 것을 가장 적게 하는 그런 코스를 택하는 것이 훨씬 낫겠죠. 이것처럼 그 빛이 진행하는 그러한 그 매질마다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을 굴절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케이트보드인가요? 바퀴 4개 달린 거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가는데 이쪽은 아스팔트 보도고 잔디밭에 가는데 이쪽 바퀴가 먼저 아스팔트에서 벗어나서 잔디밭에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여기 이쪽 바퀴는 이쪽 바퀴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하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 방향으로 확 휘겠죠, 그죠? 이렇게 이것처럼 공기에서 물로 갈 때 보면은 뭐 이걸 이제 광선 직진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파동이 가는 거니까 파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 파면이 먼저 도달했죠. 그런데 이쪽 파면은 아직 공기 중으로 가기 때문에 실제로 같은 파면에서는 이쪽 편이 훨씬 더 빠르게 이동할 거예요. 그러니까 휘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굴절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비율을 생각해 보면은 왜 굴절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걸 정리한 그림이 이것입니다. 빛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반사가 된다면 입사각하고 그 다음에 반사각이 같게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다른 물체 경계면에서 계속 간다라고 한다면은 이쪽 편이 물에 먼저 닿은 것보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휘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꺾인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굴절할 때 속력이 느린 매질에서는 어디가 속력이 빨라요? 공기중이 빠르죠. 그러니까 물이 느리니까 속력이 느린 매질에서는 법선과 이루는 이 법선이죠. 이루는 각이 입사각보다 작아진다. 그래서 굴절이 일어난다. 그거를 이제 빛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보면은 물은 약 1.33 정도의 굴절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울은 뭘 반사하는 거죠? 거울 중에서도 일단 어떻게 해서 상이 맺히는가를 우리가 간단한 도식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울이 있습니다. 여기 거울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 편에 어떤 그 물체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렇게 되면 이제 빛이 들어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초라고 해봅시다. 촛불, 촛대가 있고 그러면 빛이 이렇게 만약에 갔다 그러면은 이 법선이라고 그랬죠. 수직면에 대해서 입사각과 반사각에 같게 이렇게 반사를 하겠죠. 이렇게 들어온 것은 그대로 평행인 것은 평행하게 또 가겠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빛은 역시 입사각, 반사각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튕겨져 나가겠죠. 그럼 가상의 점들을 이렇게 이어보면은 실제로 이 가상의 점을 이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거울 뒷면에 그럼 이렇게 만나는 점이 있겠죠. 이 지점에 사실은 물체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사실은 이 거울 반대편에 있는 그 빛의 그러니까 거울 앞쪽에 있는 녀석들에서 입사각과 어떻게 반사각이 같은 것을 요 빨간 부분, 요런 부분, 요런 부분, 요런 부분, 요런 부분.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반사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한 거는 그대로 간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이렇게 됐죠. 이 빨간 선에 있는 가상의 선을 이렇게 이어본 게 검은 요 오른쪽에 있는 거울의 뒤편에 검은 거죠. 얘네들이 이렇게 한 점에 모였을 때 실제로 상은 어디에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여기서 나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이와 같이 뭐냐면은 이 우리가 거울 앞에 설 때 보이는 요것이 이 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허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상. 다시 말해서 내가 이게 거울 앞에 서 있다. 그러면 실제로 나의 쌍둥이가 거울 뒤편에 마치 있는 것처럼 해서 보이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 뭐냐면은
그 여러 가지 그 최소 시간의 원리, 반사의 법칙에 따라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봤어요. 어떤 의문이냐면은 그 우리가 화장실 같은 데 걸려 있는 거울 앞에 서면은 우리 몸 전체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예를 들어서 머리에서 뭐 그 허리까지만 보인다. 그러면 거기서 뒤로 물러서면은 다시 허리 밑에 무릎이 보일까요? 도대체 자신의 몸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울은 얼마만한 크기가 돼야 다 볼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거울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 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눈 위에 머리에서 이렇게 진행된 빛은 사실 입사각과 그대로 똑같이 반사각으로 반사가 되겠죠, 그죠? 이것을 이제 그 가상의 점선을 연결해 보면 여기까지가 이제 한 그 그룹핑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눈에서 머리 윗부분을 보는 거고, 이번에는 눈에서 다리까지를 생각해 봅시다. 발끝까지를.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그 입사된, 그러니까 다리를 본다라는 것은 거울에서 반사된, 여기서 이제 입사된 것을 우리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은데 이 발에서 연장된 이 점선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하고 또 요 부분, 이쪽에 이제 연장선, 여기에 이제 그 아랫부분이 이제 상이 형성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실제로 내가 거울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여기에 이 부분에 없지만 이 부분에 있는 것처럼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허상이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체를 보려면 최소한 이거와 요거 사이, 요 길이, 그죠?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눈과 뭐 무릎 정도, 뭐 요 정도의 크기는 돼야 우리가 전체 몸이 거울에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몸의 전신이 보이지 않는 거울에서 정말 뒤로 가면은 다 멀리 떨어졌으니까 우리 몸이 전체로 보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렌즈라고 하는 것은 뭐냐? 렌즈는 기구죠, 기구. 그죠? 예를 들어서 유리라든가 아니면은 플라스틱 같은 것을 이용해서 어떤 투명한 물질을 만들고 그것을 오목하거나 혹은 볼록하게 만들어서 빛이 모이게 하거나 또는 빛이 퍼지게 하는 그런 기구를 우리는 렌즈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안경 쓰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죠. 그게 렌즈죠. 그 렌즈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그 빛을 모은다. 그래서 집속 렌즈, 흔히 볼록 렌즈가 이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빛을 옆으로 퍼지게 하는, 다시 말해서 발산시키는 그런 발산 렌즈, 이걸 우리가 오목 렌즈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미 우리가 이전에 배워서 알고 있지만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입자이면서도 파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진공이나 공기 혹은 그 빛이 통과하는 매질, 유리라든가 물, 다이아몬드 이런 데를 통과할 때 통과하는 그 빠르기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강의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공기 중보다도 유리를 통과할 때에는 빛이 더 느리게 통과하는 그런 걸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빛이 어떻게 해서 집속이 되는가? 일단 왼쪽은 이제 집속 렌즈의 대표적인 건데 빛이 이 방향으로 진행을 하죠. 이 방향으로 진행할 때 이게 그 일종의 파라고 생각을 하고 가다가 보면은 이 A는 이제 볼록 렌즈인데 이 부분과 이 부분 사이의 거리하고 이 끝부분의 거리가 어떻습니까? 차이가 나죠? 어디가 두꺼워요? 중앙 부분이 두껍죠. 그런데 공기 중에서 지나가는 빛의 빠르기는 유리 속에서 지나가는 빛의 빠르기보다 빠르다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이 파동은, 빛의 파동은 유리 속에서 더 느리게 갑니다. 그러면 유리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그 빛이 진행되는 빠르기는 더 느려지겠죠. 그래서 윗부분을 갈수록 여기가 짧으니까 빨리 통과하게 되고 여기는 느리게 통과하게 되니까 결국은 그 빛들이 이렇게
한 점에서 모이게 되겠죠. 이렇게 빛을 모으는, 다시 말해서 렌즈의 중심부에 빛이 시간적으로 더 많이 지연이 되잖아요. 가장 느리게 갈 테니까 지연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빛이 여기 모아지는, 이런 걸 우리가 빛의 집속이라고 합니다. 비의 경우에는 이 바깥쪽이 중심부보다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지나갈 때 어디가 가장 빨리 지나가요? 가장 얇은 이 부분이 빨리 지나가겠죠? 두꺼운 이 부분이 가장 느리게 지나갈 겁니다. 양 끝이. 결국에는 여기 중앙부가 빨리 진행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휘어지게 되겠죠. 결국은 이 빛은 어떻게 됩니까? 퍼져가겠죠. 그죠? 그래서 끝부분의 빛이 시간적으로 더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빛이 발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빛을 한 점으로 모이게 하는 렌즈를 우리가 만들었느냐, 이걸 집속 렌즈. 빛을 퍼지게 하는 렌즈를 만들었느냐, 이걸 우리가 발산 렌즈 해가지고 이런 렌즈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두 종류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오목 렌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가운데 부분이 가장자리 부분보다 얇은 걸 오목 렌즈라고 합니다. 이 오목 렌즈는 빛을 퍼지게 하는 광학기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오목 렌즈는 평행하게 진행하는 빛이 렌즈면에 닿겠죠, 그죠? 렌즈면에 닿으면은 빛이 렌즈를 통과하면서 굴절이 일어나는데, 이때 굴절이 일어나서 렌즈 앞쪽에 특정한 한 점에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이제 빛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빛이 가고 있는데 렌즈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마치 이것이 가상의 이 지점에서 동시에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겠죠, 그죠? 이렇게 퍼져나가도록 만든 렌즈예요. 이때 특정한 이 한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초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렌즈의 중심과 초점, 이걸 연결한 것을 주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심과 초점 사이의 거리만큼 다시 렌즈 바깥쪽에 또 다른 초점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고요. 이걸 우리가 초점 거리라고 합니다. 그럼 물체가 어떻게 해서 오목 렌즈를 통과하면서 보이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보면은, 자, 여기 이제 초를 켜놨습니다. 빛이 초에서 나오겠죠? 그러면 이 빛이 이제 이 주축과 평행하게 가는 빛이 있겠죠? 이 평행하게 가는 빛이 여기서 굴절이 일어나는데, 이 굴절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마치 초점에서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그 빛의 경로를 따라 그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렌즈의 중심을 통과하는 빛은 그대로 지나갑니다. 그대로 지나가고 있죠.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주축과 그 다음에 그 렌즈의 초점, 렌즈 뒤쪽에는 이 초점을 향해서 가는 이 점선이 있죠. 점선, 이렇게 보면 이 초점을 향해서 가던 빛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이렇게 평행하게 휘어지고 있겠죠. 이럴 때에 실제로 빛이 이제 나오는 요 부분들을 다 연결을 시켜 보면은,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초점에서 나가는 것과 중심부를 연결하는, 이렇게 만나게 되면 여기에 작은 그 상이 맺히는데, 실제로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렌즈 뒤쪽에 맺혀야 상이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실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빛이 오목 렌즈를 지나가면서 빛이 퍼져버리기 때문에 이 뒤쪽에는 상이 맺히지를 않아요. 결국에는 그렇지만 오목 렌즈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뭔가 보이잖아요. 그 보이는 것은 실제로 그 렌즈를 통과한 빛이 모여 생기지는 않지만 우리 눈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보이는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허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오목 렌즈를 보면 실제 모습보다도 작고 똑바로 된 우리가 허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초점 거리 바깥쪽, 초점 거리보다 먼데, 다시 말해서 오목 렌즈를 통해서 먼 데를 볼 때 어떻게 보인다를 말해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오목 렌즈를 통해서 먼 데를 볼 때는 실제 모습보다 작고 똑바로 된 허상을 본다. 뒤쪽에 맺히는 것이 아니니까 허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혹시 여기에 초점이 있고 물체가 초점 거리 안쪽, 다시 말해서 우리가 쓰는 말로 뭐예요?
가까운 데를 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자, 숫자 1로 되어 있는 걸 해봅시다. 물체에서 시작해서 광축에 나란하게 입사한 빛. 예를 들어서 이게 광축이죠, 주축. 이 빛은 요렇게, 나란하게 입사한 빛은 이렇게 가는 거겠죠. 가가지고, 초점에서 어떻게 됩니까? 렌즈의 초점이 나아가는 방향으로 굴절이 된다 그러니까 요렇게 굴절이 되겠죠. 초점이 여기 있으니까 요렇게. 그죠? 제가 손가락으로 하려니까 무척 힘드네요. 그 다음에 중심부를 향해서는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이 중심부를 향하는 것과 초점을 향해서 가는 요 만나는 지점. 지금 실제보다 더 앞쪽에 그려질 겁니다. 그 부분에 똑바로 된 허상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왜? 요금 빛이 퍼졌으니까 여기서는 상이 맺히지가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눈이 인식하는 것은 이 렌즈 앞쪽에 맺힌 걸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허상이라고 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오목 렌즈를 통해서 보는 상은 전부 다 뭐다?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고 실제보다도 거리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물체보다 작은 원래 물체보다 작고 그 다음에 똑바로 서 있는 바로 선 그런 상이 맺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목 렌즈의 상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볼록 렌즈는 기본적으로 그 빛을 모으게도 할 수 있고 퍼지게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광학기구죠. 볼록 렌즈는 주축에 평행하게 진행하는 빛 이게 평행하게 이렇게 되겠죠. 평행하게 진행하는 빛을 보게 되면은 이 평행하게 진행하는 빛이 렌즈에 닿았어요. 그렇게 되면은 렌즈를 통과하면서 어떤 특정한 한 점을 지나도록 이렇게 설계된 렌즈예요. 바로 여기죠. 그걸 우리는 초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앞에서 오목 렌즈와 마찬가지로 렌즈의 중심에서 초점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초점거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물체의 한 점에서 빛은 사방으로 나오는데 이 빛 중에서 이렇게 주축하고 평행하게 들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주축이 평행하게 입사하는 빛은 렌즈를 지나면서 굴절되는데 어디를 향해서 초점을 향해서 모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든지 평행한 거는 그죠? 이것도 결국 초점으로 모아지죠. 이것도 그렇죠. 평행한 빛은 다 초점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렌즈의 중심에 입사하는 빛은 오목 렌즈와 마찬가지로 그죠? 이렇게 가는 건 그대로 통과하죠. 그 다음에 렌즈의 앞쪽 초점을 지나는 거, 이 부분이 되겠죠. 아래쪽 보면은 앞쪽 초점을 지나는 빛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렌즈에 입사하는 빛은 렌즈를 지나면서 굴절돼서 이번에는 렌즈에 평행하게 이렇게 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걸 그림을 그려보면 이 부분은 주축하고 평행하게 된 녀석은 어떻게 된다? 초점을 향해서 가고 있죠. 이 부분을 향해서. 그 다음에 중심을 지나가는 건 중심. 그 다음에 앞쪽에 초점을 지나는 빛은 다시 평행하게 가서 요것이 만나는 요 부분에 상이 맺히게 되겠죠. 자, 아까 얘기했지만은 렌즈를 통과해서 렌즈 뒤쪽에 맺히는 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실상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실상. 기본적으로 이 그 볼록 렌즈를 이게 지금 초점에 바깥쪽에 있는 실제로 그러니까 먼 데를 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먼 데를 볼 때는 볼록 렌즈로 먼 데를 볼 때에는 여러분들이 실제 활동을 해보면은 먼 건물이나 먼 산을 보면 어떻게 보였어요? 거꾸로 보이죠, 그죠? 거꾸로 보이는 그런 현상이 바로 이런 원리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물체가 볼록 렌즈 앞쪽 초점거리 바깥에 있다. 즉 멀리 볼 때에는 실상이 맺히기는 맺히는데 어떻게 된 실상이다? 거꾸로 된 실상이 맺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체가 볼록 렌즈의 앞쪽 초점거리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앞쪽, 즉 가까이 있을 때는 뭐냐. 다시 말해서 여기가 이제 그 초점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초점 거리 안쪽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초점이 이 정도 된다, 초점이 한 요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거는 뭐예요? 요걸 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거를. 그죠? 작은 거. 초점 거리 안에 있을 때. 그러면 물체에서 시작하여 광축에 나란하게 입사한 빛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란하게 입사한 빛은 초점을 향해 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초점을 향해서 갑니다. 이렇게 초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렌즈의 중심으로 입사한 빛은 그냥 중심을 가죠. 그 다음에 렌즈 앞쪽에서 두 빛의 그 렌즈 앞쪽에서 이제 중심부를 향해서 가는 거는 그대로 이렇게 지나가니까 요 두 개를 연장하는 요 선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어때요? 그려보면은 여기서 만나겠죠? 이 부분에 상이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예요? 실제로 볼록 렌즈를 가까운 데로 볼 때, 즉 초점거리 안에 있다는 말은 가까운 곳을 볼 때라는 말인데,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여러분들 볼록 렌즈를 대보면 확대돼서 보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물체가 우리가 가까운 데 있다는 초점거리 안에 있는 이 물체일 거고, 우리가 보는 상은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더 크게 보였죠. 그 다음에 뒤집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크고 바로 선상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도를 여러분들이 해보면 된다. 자, 천천히 얘기하면은 뭐예요? 자, 여기 초점거리 안에는 이 부분이 있죠. 초점거리 안에는 이 부분을 빛을 통과하면은 주축에 나란하게 입사하는 건 어디를 향해서 간다? 초점을 향해서 간다. 그 다음에 중심부를 향해서 가는 거는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요 둘이 이쪽 면에서 만나지 않을 텐데 얘를 연결시키면은 이쪽 면에서 만나겠죠. 이 부분에 상이 맺히고 이 부분에다가 필름을 댄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종이를 댄다면은 상이 맺히겠죠. 원래 이 상보다 어떻게 됐다고? 더 커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죠? 확대돼서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볼록 렌즈의 원리입니다.